다음 뉴스. 근데 이거 가겠습니다. 인도 이야기. 지난주에 저희가 인도와 테슬라, 인도 정부와 테슬라가 지금 접촉을 하고 인도로 다시 공장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에 저희가 라이브를 하고 나서 결렬이 돼 버렸습니다. 결렬이 됐는데 테슬라가 다시 인도 시장 기가팩토리 문을 두드렸지만 세금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결렬됐다. 새로운 공장 설립 방안이 끝내 결렬됐다. 테슬라 측은 100%에 달하는 인도의 차량 수입세를 낮춰야 한다고 거듭 주장을 했는데 인도가 100%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답니다. 차값이 2배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인도 정부 측이 자동차 회사 한 곳을 위해서, 그러니까 테슬라만을 위해서 인도의 세금 제도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결렬이 됐다라고 합니다. 인도 자체가 자동차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놓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테슬라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지금 그렇게 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동차세가 너무 높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현대 기아차도 나름 인도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좀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 기업들의. 그리고 사실 인도에서 차를 많이 바꿔야 되는데 그죠? 네. 많은 인구와 제가 인도를 옛날에 가봤거든요. 차들이 굉장히 매연을 엄청 뿜어내면서 걸어 다니면 코가 시커매져요. 그 정도로 옛날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아니면 좋은 차들이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되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러면서 인도가 결렬되니까 이러니까 이제 아시아주의 국가들이 기가팩토리 이제 우리 턴으로 와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와 테슬라의 협상이 불발됨에 따라서 테슬라가 인도 외 다른 아시아 국가에 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도네시아. 자, 이 인도네시아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니 뭐 흘리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일론 머스크를 만났고 거기에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에게 코리아 포 더 넥스트 기가 팩토리라는 책자를 줬다라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령 의원실에서 이걸 입수했답니다. 아하. 이 책자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공개를 했대요. 네. 뭔 내용이 있었대요? 궁금하네요. 그게 내용이 지금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은 저 책자 내용에 세액공제 기준으로 대기업 기준, 그러니까 세액공제가 대기업 기준으로 25% 해주겠다.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에게 최대 50%에 대해서 현금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의 인센티브를 현금 많이 주네요. 제안을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 쏠쏠하게 네. 구미가 당기는 제안을 했던 거죠. 여기 그림 저기 사진 보이시죠? 네. 설비 투자액의 25% 세액 공제, 올해 이후에는 15%.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시작을 해서 유치를 하면 25% 해주고 그 다음 해부터는 15% 해주겠다. 그리고 투자액의 최대 50%를 현금 지원해주겠다. 올해 예산 총 500억 원 한도 내에서 500억 원에다가 세액공제까지 25%니까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초기 투자 비용을 많이 땡겨 들어오면은.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년 법인세 면제를 해주겠다. 막 이런 카드를 던졌죠. 이후에 2년간 50% 감면 그리고 전기차 판매 부가가치세를 인하해주겠다. 오, 11%에서 1%까지 1%. 엄청난 파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 태국도 8년 이상 법인세를 면제, 전기차 부품 투자에 대해서 8년간 법인세 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인도는 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가 유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인도네시아의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어요. 계속 근데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해 주시긴 하셨어요. 그죠? 예. 아시아 쪽에서 새로 만들면 우리보다는 인도네시아가 되지 않을까? 네, 인도네시아가 우선 수도도 옮기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인도네시아에다 공장 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떠오르는 그러니까 인구도 많을 뿐더러 중산층 규모가도 꽤 적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인구도 많고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대단히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테슬라의 그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주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요. 맞히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인센티브를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기가팩토리를 유치하고 싶어서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들 과연 한국에 오면 장점이 있죠. 우선은 공장 노동자를 이제 고용을 할 때 있어서 자동차 산업에 있었던 경험치 있는 사람들이 그쵸. 한국은 숙련된 숙련된 노동자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좀 한국이라는 요즘 브랜드들이 코리아라는 그쵸. 브랜드가 되게 높여졌기 그쵸, 때문에 그쵸. 코리아에 대한 브랜드와 브랜드 가치하고 테슬라가 어소시에이션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오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테슬라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지정학적인 갈등들, 북한의 그러게요. 하고의 갈등들, 그리고 미중 갈등 속에서의 한국을 선택한다 그러면 또 중국이 기분 나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 사실 인도를 선택했다 해도 중국이 나빠할 수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인도의 경제력이기 때문에 그치. 인정은 좀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런 게 또 있네요. 지정학적 갈등 위기가 사실은 가장 꺼리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오늘 제가 아까 우리 시장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엔터주나 이런 것들이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또 한알령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이 중국의 어떤 프로그램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그 사람이 배제가 돼 버렸대요. 이러면서 뭔가 또 한알령 뭔가 제재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럼 네이버 카카오가 중국에서 갑자기 차단당했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또 중국과의 관계가 또 뭔가 껄끄러워지는 게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중국도 우리나라의 기가팩토리를 유치하는 게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헌재리님이 한국 오면 현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해주셨네요. 망하지는 않겠죠, 그죠?